출발 새 아침. 인사청문회를 6일 남겨놓고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 대상의 광범위성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 어제의 압수수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청문회가 끝나고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기까지 최대 25일의 시간이 있지만 통상 그 시간 내에 수사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후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무엇이든 향후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의 묵주를 재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야당의 의심과 검찰 개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거실은 여당의 볼멘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결단은 무엇을 노린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출근길 뉴스도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도 덧붙여주는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벗,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건이 10건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 검찰이 압수수색했대요. 이 관련해서 청와대도 네. 몰랐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노컷 뉴스가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거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팀을 급파하면서 그 시점에 기관 통보 형식으로 청와대에 알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무부에도 이제 사전에 안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법무부도 나중에 알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아침부터 사실은 이제 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시점에 사실은 조국 후보자도 연락을 받아서 뭐 지금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출근길에 차를 돌려서 5시간 동안 모처에서 수기를 한 끝에 오후에 출근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이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는 전국 20여 곳, 또 어떤 곳은 또 이 30여 곳 이렇게 또 보도가 약간 좀 각기 나오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 하여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이제 진행한 것은 분명하고요. 단 후보자 본인과 자택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목이죠. 뭐 지금 응동학원을 비롯해서 지금 사모펀드 운영사, 투자대상 기업 그리고 딸 입시 관련 대학들까지 심지어 처남자택까지 또 이제 다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는데 이 사모펀드 운영사의 그 실질적 오너설이 돌고 있는 오촌 조카와 운영사 대표 그리고 최대 주주는 지난주에 해외 출국을 했다 그래요. 검찰이 이들이 지금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압수수색을 앞당기게 했다는 설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But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죠. 공주대 교수도 또 해외 출장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조 후보자의 부인, 어머니와 동생, 처남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출국한 관련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했고 또 빨리 입국하라고 연락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표면적인 이유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빨리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형사 1, 2부에서 이런 거를 다루고 있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수 2부가 하고 있더라. 이거 네. 되게 이상하네. 이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처남 자택에 들어갈 때 택배 왔어요. 이러고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촌 조카 관련해가지고, 야, 실질적으로 뭔가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외국 가버렸어? 모두들 이러다가 줄줄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문제는 검찰총장은 당연히 오케이를 했지만, 그래서 검찰총장은 어제 지하로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이 자기를 못 보게 또 숨어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사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어차피 압수수색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 자료는 고스란히 검찰에 남는 건데 나중에라도 법무부 장관이 혹시 되더라도 우리가 좀 뭔가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이렇게 목줄을 잡겠다 이런 뜻으로 사실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보면 뭐 조국 후보자와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약간 표시를 하고 있죠. 반면에 또 이제 야당 쪽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면죄부를 이런 식으로 증거를 딱 다 확보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나중에 덮으려고 하는 거 덮어주려고 하는 거다.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의 한 수가 정말 무엇을 노린 것인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대학가 2차 촛불 집회 얘기가 또 조금 있습니다. 네, 뭐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이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 촛불 행동 측은 오늘 오후 6시 반 2차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고요. 서울대는 총학생회 주최로 오후 7시 반부터 2차 촛불 집회를 개최를 합니다. 부산대 재학생 한 100여 명으로 구성된 촛불 집회 추진위원회도 오늘 촛불 집회를 개최를 한다고 그러고요. 어제 경북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학생회 측은 지금 촛불 집회 개최 여부를 논의 중이라 그럽니다. 이 고려대 촛불 집회 두 번째 제안자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 관련 경력 논란도 좀 불거졌죠. 고려대 두 번째 제안자는 스스로 그만뒀고 이 바른정당 당원설까지 돌았던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경우에는 당원이 아니고 단순한 토론회 참가자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논문 제1저자였던 것도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의 논문 투고 절차를 거친 것이다라고 또 해명을 지금 했습니다. 촛불 집회를 주최하면 신상 털릴 각오까지 지금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에서는 사실은 촛불 집회 하려다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투표하기로 했었다 그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동안의 구이동 그 사고 전철 끼임 사고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 건을 특별히 꼬집어서 특별히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성의 그런 민낯이냐 뭐 이런 얘기였었던 것 같은데요. 네. 또 더더군다나 조국 후보자 딸이 극단적인 시도를 뭐 선택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어제는 또 돌기도 해서 이게 좀 점입 가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과 좀 무관한 그런 논란들이 좀 과도하게 그렇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촛불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시 입학한 사람으로 참가 자격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졸업증명서까지 본다는데 네. 시위에만 참석하려면 별거 다 떼어야 되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디데이가 잡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도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여당의 걱정이 산더미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작전인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바쁘십니다. 그 검찰이 조국 그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런 식의 압수수색 매우 이례적인데요. 검찰의 이런 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예, 압수수색이 이뤄진 거에 대해서는 뭐 주변에 예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수사 주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거로 예상하는 시각들도 분명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그렇지만 이제 검찰에서 밝혔듯이 국민적 여러 가지 관심도가 높은 공익적 사안이기 때문에 네.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단순하게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집행만으로 모든 의혹이 범죄 사실로 연결된다. 또 피의 사실이 분명하게 논의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청문회를 앞두고서 이렇게 주변인을 수사하는 경우가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점은 조금 아쉬움은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털면 먼지는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아무리 깨끗해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탈탈 속된 말로 털리면 또 어쨌든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부담스럽죠. 네. 지금 그 8330 쓰시는 분께서요. 왜 조국님 집은 압수를 안 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왜 조국 후보자 자택이나 이런 곳은 안 하고 주변 인물에 대해서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3만 건이 넘게 아주 더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의 중심에는 조국 후보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조국의 주변과 가족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의혹들을 지금 무작정 제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 쪽이나 또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조국 후보가 청문회의 후보이지 가족들이 그 공직 임명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조국 후보의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의 주변을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네. 네. 그렇군요. 청문회 DDA는 잡혔지만 결국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다. 한국당에서는 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딸을 비롯한 일가족을 증인으로 소환하자 그러면서 처음에 80명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 뭐 25명, 15명 이렇게 좀 줄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가족이 증인으로 섰었던? 가족이 증인으로도 있었던 사례는 한 번도 지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는 93회가 실시가 됐는데 가족 증인이 채택된 사례는 0건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으면 좋겠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반발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가족 증인은 뭐 전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네.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고 증인 채택에 미합의된 채로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결국 가족 청문회를 방북해 하는 지금 야당의 검증 양상에 대해서는 좀 비판은 당연하다. 네. 후보자 딸, 배우자, 특히 80대 노무까지 부르는 것은 조국 후보의 가족 전체를 대놓고서 모욕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뭐 마녀 사냥, 신상 털기에 사실은 급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야당도 그런 부담을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청문회까지 가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통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링 위에 올려놓고 서로 정당하게 공방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이 사람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물론 판단은 국회에서 하지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심판은 국민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양상은 링 위에 올려놓지 않고 링 사이드에 팔을 묶어놓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반칙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중간에 후보가 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막 때려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 심판 앞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는 증거 확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신속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 이 큰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일 전까지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 채택이 전부 다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오늘이 5일째 아니겠습니까? 9월 2일을 기준으로 하면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이나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87명의 증인들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요청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네. 그리고 뭐 증인 중에는 꼭 5일의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합의가 된다면 네. 사실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여야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증인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조국 후보자는 그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증인으로 가족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때요? 그래서 지금 가족만을 노리는 청문회, 네. 그 법무부 장관 후보라고 하는 공직을 수행해야 될 그 본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압수수색도 물론 지금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이것도 역시 지금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공격의 대상이 네. 주변만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국민 정서상 가족은 함께 윤리적 책임을 지어야 할 대상이기는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이것은 조금 과도하게 인신공격성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 신청도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같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6일에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웅동학원 소송 의혹에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한국당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요? 한국당은 이날 결산 심사하고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교육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이후에 새로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다, 현안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추가적인 의제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우리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제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들어봤더니 역시 인사청문회랑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교육인데 인사청문 이야기를 여기서 진행을 하자. 관련 자료를 교육부에다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검 도입까지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논거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께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과 딸의 입시 의혹을 같이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데 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사보임하고 법사위에 가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예. 왜 교육위에서 제2의 인사청문회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현안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랑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식의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요. 그렇다면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대학 입시와 관련된 특혜 여부 그리고 사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라고 한다면 형평성 있게 교육부는 홍신학원과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도 대학 특혜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 함께 조사해서 보고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조국 후보의 딸이 가짜 인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말 인권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수모를 많이 겪고 있는데 나경원 대표의 딸도 이것은 배려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런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다. 특히 홍신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몇천만 원 정도 받던 보조금이 2007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뭐 10배, 20배 이상의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그런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이것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불된 것인지도 함께 조사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함께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된 거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굳이 여기다가 같이 끌어붙이는 거는 조금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물어봤던 것이 네. 교육위에서 지금 뭐 이렇게 인사청문회랑 관련된 직접적인 요구를 교육위에서 하는 것은 네. 물론 자유한국당이 총력을 다해서 조국 공격에 다 함께 올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거든요. 이게 그럼 인사청문회냐 아니면 전반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냐 물어봤을 때 후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럼 나도 입시 비리라든가 아니면 보조금과 관련된 사학 뭐 이거에 대한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포털 사이트 실검에 네. 조국 여배우라는 검색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검색어 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가짜뉴스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당 차원에서 이런 종류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예. 뭐 사실은 뭐 조국 여배우 검색어 저는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후보자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네. 또 후보자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심한 기사도 있었죠. 아픈 신생아들 피 뽑아서 만든 논문을 뭐 휴지 조각으로 만든 뭐 후보자의 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건 뭐 정도를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저열한 정치 공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차원에서는요. 박강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0507 쓰시는 분께서 솔직히 이 정도 사안이면 자진 사퇴가 맞지 않나요? 이렇게 장관이 된다 해도 법무부에서 조국 후보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3126 쓰시는 분께서 본인에게 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그 주변인이 권한에 기대서 이권을 챙길 것이 우려됩니다. 주변의 과거 행위도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변과 관련되어서 좀 향후에 우려가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사청문을 거치고 사실은 인사권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 심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공방을 지켜보고 네. 국민들의 반응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인사의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링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는 링에 올라가서 사실은 정당하게 공방을 하거나 그리고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묶어놓고 일방적인 의혹이 제시되고 경기는 포기하고 그만두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하진 않다. 본인도 해명할 기회 또는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의 기회, 국민 앞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가 보름 동안 3만 건 정도가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조국 후보는 그거보다 더 많이 보도가 됐고 또 특히 남북 미 3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의 보도량보다도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후보가 결국은 사법개혁 또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어떤 시대적 요구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견제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아쉬움을 갖고 있는 후보들 국민들 실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지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사퇴하는 것보다는 링 위에 올라가서 인사청문 제도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도 이왕 이렇게 압수수색이 벌어졌으니까 물증을 가지고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하나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어제 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막 1위를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네. 또 물론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검색어도 같이 올라간 양상인데요. 네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이런 종류의 힘내세요 혹은 사퇴하세요 이런 반응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만큼 검찰도 압수수색의 근거로 삼았던 것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익적 의혹 사건이다. 이 부분이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아니면 그 주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국민적 실망을 시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묶여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정치와 생활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 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와 생활은 분리할 수 없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는 홍콩 사태, 홍콩 시민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난 6월 9일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첫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80일이 지났죠. 3개월가량 흘렀는데요. 홍콩의 우산혁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시위는 홍콩의 최장기 민주화 시위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특히 홍콩 당국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범죄인 송환법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 왜 그런지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반송환법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종효분 씨, 영어 이름으로는 파니 씨라고 하죠. 예, 이 종효분 씨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어가 아주 네이티브처럼 좋지만 그래도 조금 외국인인 걸 감안해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파니 씨라고 부르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종효분 씨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요? 파니 부르면 됩니다. 그럴까요? 예, 파니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생활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7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7년째? 네. 그렇군요. 무슨 일을 하시죠? 네.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그냥 대학생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학원 선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대학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대학생들과 같은 그런 이제 학원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하고 계시다. 네. 예. 한국에서도 반송환법, 환송법 이런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파니 씨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가능하면 시간 되면은 우리 여기 있는 홍콩 사람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네, 그 다음에 계획, 이런저런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송환 반대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달라요. 집에도 하고, 아니면은 패키팅도 하고, 그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회도 하고 피켓팅도 하시고 네. 거리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시고.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중국인 관광객을 또 보기도 하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진 않던가요? 일단 지난 몇 번 경험상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아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네, 그냥 특별히.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무관심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국인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 처음에 사실은 그렇게 관심 많이 가지지 않지만 근데 시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주인가 배우 김희성 선생님도 개인 SNS에서 그냥 홍콩에 응원한 메시지하고 사진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배우 김희선 네. 씨가 응원하는 메시지와 사진들을 올려줬다, 네. SNS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사실 우리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비폭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다라고 했던 이 시위가 실탄이 발사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즉 경찰이 실탄을 직접 발사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홍콩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실탄 발사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도 분노하죠. 네. 무섭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시위자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닌데 왜 경찰들이 실탄까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위를 하다가 잡혀갔던 여성이 네네. 알몸으로 네. 이 수색을 당하고 모욕을 네. 상당히 당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홍콩 경찰들이 지금 진압하는 방식이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점 심각하고 있어요. 여자 시위자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그 사건 때문에는 오늘 홍콩에서는 밤 홍콩 시간 8시에 집회가 있어요. 이 경찰 여성 성폭력 이런 행동을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눈이 홍콩 경찰 때문에 눈이 실명됐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 걱정스러운 말이 많이 나와서 네. 사실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도대체 이 홍콩 시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합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는 송환법을 반대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았다. 송환법 안 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번 송환법을 철회한다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말 자체가 안 나왔어요? 네, 그럼 뭐라고 네.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이 법안은 죽었다.
The 법안은 bill is dead.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우리 입법회 한국에서 국회 안에는 이런 그 공식 용어가 없어요. 네. 철회해야 그 법안을 완전히 폐쇄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시민도 계속 반대하고 있고 100만 명 하고 그다음에 200만 명,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170만 명까지 나왔는데도 네. 시민 목소리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5가지 요구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예. 자,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또 대화가 시작됐다는 말도 있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홍콩이 사실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를 많이 그 좀 격화되었다 이런 얘기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혹시 시위가 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여러 번에 들었는데, 근데 여기 있는 홍콩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때문에 토론 한 번 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위 이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따로 계속 장기 문제이니까 그거 따로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까.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단순하게 이 송환법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경찰 어려운 건 어렵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이번 시위는 심각해지는 건 아닌 네, 것 그렇군요. 오는 토요일에는 그 5년 전에 실패로 돌아갔던 우산혁명 당시 요구사항이었던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이런 걸 다시 주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이게 일국 양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요구를 자꾸 하는 건가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은 반반 하고 네. 있지만도 근데 점점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뭐가 없어진다는 거죠? 양제. 일국 네. 양제가 그냥 없어지고 일국 하나의 일본, 체제로 네. 이렇게 중국처럼 중국화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단은 홍콩 사람들이 그냥 일국 양제 지키다 그런 거 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국 양제대로 갑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홍콩의 젊은 세대가 지금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 네. 홍콩 젊은 세대가 특히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게다가 특별히 시위의 리더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동력을 가지고 연결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이 정부는 시민 목소리는 계속 듣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실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시위 앞선 서 있고요. 그 대부분 거의, 20대 초반 친구들이 앞선 서 있고, 뒤에는 사실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리더 없는 운동도 사실은 역사상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대부분 지금은 SNS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다,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또 특히 SNS 그런 거 잘 하니까, 그래서 더 앞선에 잘 나오고, 누구보다도 용기 더 많으니까 앞선 쓰고 시민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지금 모이고 네.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그 홍콩에서 시위하는 젊은이들은 사실 홍콩이 9월 2일부터 학교들이 다 개강하고 개학을 하는데 국공립대학교 그리고 중학교 이런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겠다. 이게 네.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네.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가 없으면 그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수업 거부까지 하면서 하겠다라는 식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 생각은 그냥 대부분 홍콩 사람들이는 이 송환법, 반대하는 거는 시위하거나 집회하거나 모든 활동을 다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스스로. 네. 옛날처럼 그냥 한 집회 가는 거는 아니고 다양하게 방식 파업하거나 지난번 8월 전에 파업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학교는 안 가는 거. 네. 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고 네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네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홍콩
홍콩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지금 중국 당국이 이번 시위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 네. 정확히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높이는 것인가를 한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네. 홍콩 정부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책임져야 된다? 네, 네. 이번에 성환법 그리고 지금 시민 목소리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그 5대 요구, 네. 그리고 일국 양제는 제대로 지키는 네. 거. 네. 5대 요구는 정확히 뭔가요,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이번 성환법은 제대로 철회하고 제대로 그다음에 처리하고. 네, 이번에 공사 폭력 그 독립 폭력. 네. 조사위원회는 설립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6월 12일날 폭동 네. 규정하는 거는 또 철회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이거 직선제. 네, 왜냐면은 이번에 사실은 문제는 직선제 없으니까 우리는 행정장관 직접 뽑을 수가 없어서 시민들 네. 목소리 안 들어도 된다. 네. 우리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는데요. 하여튼간 시위가 좀 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좀 평화롭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시민 환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94.5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합니다. 내일이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이라도 논의를 다시 하자고 했지만 일본은 그냥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후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